PR 밸류에이션의 장점은 직관적이고 단순하다는 한계는 바로 회계적인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는 수익가치, 자산가치, 배당가치를 두 가지 요소가 빠져버리는 예상 순이익 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산업의 변화가 크지 않으면서 과거의 레코드가 있는 네, 두 번째는 소위 디스럽터라고 하죠. 어떤 시장의 점유율을 크게 뺏어오거나 기존 산업을 붕괴시키면서 매출을 빠른 속도로 늘려가는 그런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쓰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상순이익을 구해서 PR을 곱한다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이 예상순이익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방식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산업의 변화가 크다는 거는 산업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의미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기업이 많은 마켓쉐어를 갖고 간다는 그 기대감을 여기다가 표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리니어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라인 자체가 제가 아까는 이제 3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에는 10년을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21년이라고 하면은 22년, 23년 해서 31년까지를 추정하게 되고 이 빈칸의 순이익을 추정하는데 이 가운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끝점이 어떤 순이익이 나오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칸을 채우는 데서 역시나 이제 매출액에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아까의 방식은 그냥 매출을 우리가 추정해서 거기서 비용을 빼고 순이익을 계산을 해왔잖아요. 여기는 출발점이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 그래서 이 전체의 시장 사이즈를 일단 추정을 합니다. 클라우드 산업이다 라고 하면은 클라우드 산업의 전체 시장이 과연 21년에 스타트해서 31년에 얼마까지 커질 수 있을 건가를 추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TAM이 지금은 10조밖에 안 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니까 31년에 가면은 200조 시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시장 규모를 추측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매출액을 구해내려면은 이 시장 크기에다가 시장 점유율을 곱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마켓쉐어를 계속 늘려가는 회사겠죠. 처음에 마켓쉐어가 예를 들면 5%밖에 안 되지만 이 회사가 계속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면서 최종적으로 갔을 때 한 30%를 점유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매출액이 5천억 밖에 안 되는 회사지만 2031년에 가면은 60조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니까 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가정이 맞다면 10년 뒤에 우리가 엄청난 매출의 성장을 보이는 회사를 다소 지금 비싸 보이지만 살 수 있다라는 그럼 이렇게 구해낸 매출액에다가 이익률을 예상해서 이건 사실 좀 정확도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가정의 영역이죠. 처음에는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통 이런 산업들이. 그래서 이익률이 낮거나 적자인데 그게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매출이 커짐에 따라서 이익률이 올라가는 거를 어느 정도는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측할 수 없다면 그 회사는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익률이 처음에는 투자를 많이 해야 돼서 마이너스 10%예요. 적자 회사예요. 그런데 이 이익률이 마이너스 5% 그리고 0% 5%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익률이 한 1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이 회사의 이익은 9조가 난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회사를 접했을 때 두 가지로 PR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PER이죠. 그러니까 최근 회계 연도의 순이익과 현재의 주가.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현재 시장에서 받고 있는 게 1000억이고 예사 이익이 100억이다. 그러면은 현재의 PER은 10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거는 미래의 멀티플이 몇 배가 될 것인가. 여기는 우리가 아까의 방식대로 이제 추정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곱하기 몇 배가 미래에 되어야지 우리가 1000억 이상의 예를 들면 2000억이든 아니면 4000억이든 이렇게 지금보다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 빈칸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지금의 10배보다 나중에 멀티플이 더 높은 게 좋은 거잖아요. 현재 PER은 낮으면서 미래 PER이 높아질 수 있는 게 가장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PER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요. 이익 성장률도 있을 수 있고 그때 어떤 트렌드 그리고 심지어는 과거에 이 회사가 받았던 역사적 PER 수치 그리고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의 평균 PER, 더 넓게는 전체 주식시장의 PER,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PER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률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ER이 높은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이 성장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장률이 높은 구간에서는 높은 PER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회사의 PER이 50배면은 좀 비싸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장률이 매년 상당 기간 동안 예를 들면 100%로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50배라도 충분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장률이 100%가 유지되기가 어렵죠. 영원히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60%, 30% 이렇게 쭉쭉 낮아지게 되는데 성장률이 낮아지는 국면으로 가면은 성장률이 아니라 원래의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한참 이동통신 서비스를 우리가 막 가입해서 가입자가 늘어날 때는 PER을 80배씩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가입자가 포화가 되고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10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SKT가 80배를 받다가 극히 적은 성장률이 될 때 10배가 됐는데 이동통신이 아니라 더 좀 여리한 비즈니스, 예를 들면 뭐 철강 비즈니스다. 그러면은 성장을 하고 있는 동안은 사실 뭐 한 20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없어졌을 때는 BM이 이동통신보다는 더 낮기 때문에 10배가 아니라 예를 들면 5배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기간에 받는 멀티플을 PER을 성장적 PER이라고 하고요. 성장이 없을 때 내려오게 되는 이 수치를 수렴적 PE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높은 적정 가치를 갖는 종목을 찾으려면 결국은 PER이 높게 받을 만한 종목을 찾아야 될 텐데 우리는 성장이 높으면서 오래 유지가 되고 불현듯 성장이 없어지는 구간으로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골라야 우리가 돈을 지킬 수가 있고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바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예상순이익과 PER을 구할 때 이 예상순이익은 다소 좀 과하게 그래도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추정하는 그 과정 자체를 보다 보면은 훨씬 좀 논리적이고, 그런데 이 PER은 아트에 가깝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PER을 매겨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은 달리 얘기하면 대중입니다. 대중들이 갑자기 이 회사는 PER을 많이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리레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국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고 어떤 힘이 영향을 미치는지가 뒤늦게는 알지만 미리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을 구하는 과정은 그냥 좋은 곡을 고르는 과정. 뭐 예를 들면 어떤 레코드 레이블에서 어떤 가수의 앨범을 만들어요. 거기에 들어갈 노래를 좋은 노래로 만드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노력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것까지가 흥행 성공을 높이는 순이익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어떤 곡이 가장 뜰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타이틀곡을 결정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 대중의 취향과 반응을 예상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PER을 몇 배 받게 될까와 좀 유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PER과 관련해서 투자 대가들이 준 팁 2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는, 첫 번째는 다들 좋아하시는 피터 린치. 이분도 PER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셨거든요. 책을 보면은 가치평가를 대부분 PER을 가지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터 린치는 성장하는 회사에 있어서 좀 높은 PER도 선을 그어놓고 PER이 뭐 50배 이상은 안 사, 그렇게 접근하셨던 분은 아닙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좀 높은 PER을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그 해답으로 제시한 게 바로 PEG라는 개념을 얘기를 월가 영웅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PEG는 PER을 예상 성장률로 나누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PER이 20배다. 근데 예상 성장률이 40%다. 이러면은 PEG 값이 0.5가 되는 겁니다. 20배인데 예상 성장률이 20%면은 이제 1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피터 린치는 이렇게 계산해서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성장률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다. 즉 PER이 50배더라도 이 성장률이 50%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적정 가치다. 그러니까 PER만 딱 놓고 50배니까 사지 말아야지, 비싼 애가 아니라 성장률을 감안해서 PEG가 1 미만이면은 이거는 계속 유지해도 되겠다. 성장률이 유지되는 한까지는. 이 PEG를 통해서
다소 좀 높은 PER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법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자민 그레이엄인데요. 이분은 뭐 흔히 순유동자산으로 뭐 시가총액과 비교해서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많이 이제 자산주 투자로 대변이 되시고, 실제로 그거를 그 당시에 효과적이었던 방식이었으니까 적용을 한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수익 가치를 중심으로 한 얘기들을 책에서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이분은 피터 린치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대중이 어떻게 PER을 미래에 매겨줄지, 그리고 이런 험한 사업 환경에서 회사의 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과연 예측치대로 나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자산을 가지고 하셨던 거지, 예측할 수만 있다면 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기업 가치를 매기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싼 거 어떻게든 좋아하시니까 PER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뭐 그런 질문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시하신 거는 8.5배의 예상 성장률의 2배까지는 허용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즉 예상 성장률이 예를 들면은 뭐 5%다. 5에다가 2 곱해가지고 합치면은 18.5배가 되는 거죠. 그럼 5% 성장률, 뭐 그렇게 뭐 높아 보이지도 낮아 보이지도 않는 이 애매한 수치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18.5배까지는 그래도 용인해 줄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 이게 뭐 28배다 이러면 그건 좀 비싸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물론 이게 굉장히 보수적이고 좀 긴 기간을 상정을 한 부분이긴 하지만 PEG라든지 아니면 그레이엄의 이런 공식을 가지고 대략 이게 PER이 좀 높구나 낮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히스토리컬 PER이 이 회사가 원래 한 그래도 20배는 받아왔어요, 과거에. 그리고 산업 평균은 한 22배예요. 그리고 시장은 한 15배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 회사는 과거에 봤던 PER보다는 현재는 좀 낮구나, 속한 산업의 다른 동종 업체에 비해서 조금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보다는 조금 높네, 이런 식으로 상대 비교를 통해서 또 저평가 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보조적인 장치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PER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대목에 있어서 3가지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하게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맞았을 때 얼마나 벌고 틀렸을 때 얼마나 잃느냐, 이거를 비교해서 가급적이면 틀려도 좀 덜 잃고 맞으면 좀 더 벌 수 있는, 이런 데 적용하는 게 가치 투자적인 밸류에이션 적용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밸류에이션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논리적인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내부에서 나오는 분석 보고서를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건 이 회사의 뭐 적정 주가가 10만 원이다, 8만 원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10만 원, 8만 원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팩터들, 그것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적용돼 있고 실제로 이게 그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 그 중간 로직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어차피 이 계산해봐야 적정 PER과 예상 순이익이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리적 흐름을 알아야 뒤에 가서 어떤 팩터가 바뀌었을 때 그 결과값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정교한 밸류에이션의 공식을 원하세요. 그런데 진짜로 좋은 종목, 제가 과거에도 정말 높은 수익률을 올렸던 종목들을 보면은 밸류에이션을 정교하게 한 종목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딱히 필요 없었던 종목이 오히려 더 좋은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체중계에 달아보지 않더라도 뚱뚱한지 날씬한지를 바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현재의 PER과 뭐 배당 수익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딱 봐도 너무 싼데 이렇게 저평가된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으로 바로 넘어갔던 종목이 밸류에이션을 정교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